반갑습니다. 김태현입니다. 현재 시간 2024년 11월 21일 9시 18분이고요. 다른 회사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MZ와 기존 세대 간의 그런 고민들, 부상들이 우왕좌왕, 우리 젊은 친구들 어떻게 좋은 선배로서 코칭하고 유도할지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학상장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요, 이걸요, 왜요, 삼요, 요즘 MZ주의보 있지만, 이 선배와 후배가 서로 함께 성장하는 이 교학상장이 중요한 솔루션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가르칠 교회, 배울 학, 서로상, 길장해서 교학상장인데, 중국 오경이라고 그러죠. 오경이라 하면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추추 중에 하나인 이 예기의 학기편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는 한쪽은 가르치고 한쪽은 배우기만 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스승은 제자를 가르치면서 성장하고 제자 역시 배움으로써 나아진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 교육의 하브루타 대화법이랑 연결되기도 하고요. 요즘 또 핫한 코칭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코칭이란 게 사람 자체를 인정하고, 비잉이죠.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 사람 장점을 찾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교학상장이라는 의미가. 예로부터 부족함을 걱정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발전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공자도 늘 덕이 닦아지지 못함과 배운 것이 연마되지 않음을, 그리고 어려움을 듣고서도 어려운 쪽으로 옮겨가지 못함과 착하지 않음을 고치지 못하는 것 등이 다 내 걱정거리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공자와 같은 성인도 배움을 갈구했는데 우리 같은 소시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혹자는 역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그리고 후배가 선배보다, 그리고 신입사원이 임원보다 더 똑똑한 세상이 되었다는 뜻인데요. 젊은 사람들의 지능이 높아서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사이클이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농업혁명 때는 수천 년을, 그리고 산업혁명은 거의 300여 년을 거쳐왔습니다. 정보화 사회는 30년을 거쳐왔고, 지금 4차 혁명 시대는 한 20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100세라고 바라봤을 때 이 신문명 주기가 20년밖에 안 되니까 내 의지랑 상관없이 평생 몇 번은 대변혁기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우리들 피곤하죠. 살기 힘듭니다. 빡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낮으면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힘듭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노인이 청년에게 배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조직은 어떻습니까? 요즘 대부분 차지하는 MZ세대는 챗GPT 시대에 더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MZ세대를 소수 의견으로 치부한 조직은 쇠퇴의 길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수 인재들이 답답함을 못 이기고 조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도 다 마찬가지죠. 최근에 공무원들도 급여가 너무 낮아가지고 좀 올려준다는 얘기도 있던데, 밑에 구급 공무원처럼 막 입사한 공무원분들 위주로. 반면 MZ세대에는 맞는 조직 문화를 유연하게 구축한 조직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딱딱한 보수적인 조직 문화도 한몫한다고 하잖아요. 어느 친목 모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가장 젊은 사람에게 최종 결정을 맡긴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은 젊은 사람이 의사결정을 한 것이 종국에는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젊은이에게 발언권과 최종 의사결정권을 주니 모임의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조직을 이끌면서 우리는 각자 어떤 면에서는 특정 분야에서는 권위자이지만 또 다른 특정 분야에서는 학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하 직원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존 실리 브라운의 미국 경영학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요즘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이 리버스 멘토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멘토링은 원래 연장자가 신입사원을 지도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는데, 이제는 나이 든 직원이 젊은 직원들에게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IT 기계나 AI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이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MZ세대가 훨씬 잘하죠. 나이와 관계없이 잘 아는 사람의 기꺼이 손을 내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는 리버스 멘토링 제도를 통해 매출을 크게 성장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구찌 매출의 절반가량을 35세 이하 소비자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에 30세 이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그림자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CEO와 함께 경영회의 주요 안건 공유는 물론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 중 하나로 경험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구찌와 함께하는 여행 앱을 제작해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구찌는 이 리버스 멘토링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리딩했습니다.
100년 전통을 지닌 기업이 젊은 층 마음을 사로잡으며 위기를 돌파한 것입니다. IBM도 권위적인 경영 체제로 조직 내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에 최고 경영진은 밀레니얼 세대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조직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리버스 멘토링을 도입했는데요. 그 결과 최근까지도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젊은 감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1999년도에 GE그룹 회장이었던 잭 웰치도 최고 경영자 시절 리버스 멘토링을 통해 젊은 감각을 키운 바 있습니다. 저도 신입사원 때 잭 웰치 CEO의 책을 읽고 CEO나 임원을 꿈꿨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영국 출장 중 막내 직원으로서부터 배운 인터넷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잭 웰치 회장은 출장 복귀 후에 500명의 임원들에게 후배에게 인터넷 사용법을 배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물론 잭 웰치 회장도 20대 직원의 멘티가 된 것은 당연하고요. 이런 기민한 경영으로 제너럴 일렉트릭은 2000년에 최고의 시장 가치를 달성했고, 잭 웰치도 리버스 멘토링으로 성공한 기업가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있는 인플루언서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디지털 스승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보다 훨씬 나이는 어리지만 온라인에서 제가 배우고 싶은 영역에서 전문가들은 구독해서 틈틈이 그분들한테 배우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잭 웰치는 그 이후에 구조조정을 너무 심하게 해서 말들도 많았지만 그 당시에 그 회사를 최고의 정상에 올려놨던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죠. 불치하문이란 게 있는데 이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불치하문이란 뜻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배움에 늦은 나이는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자는 삼인행 필유아사, 즉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으로서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군가의 스승이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삶의 여정에서 각자의 성장 시간을 축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장 내 지위고와 상관없이 열정 가득한 젊은 스승을 기꺼이 찾아 나서야 하는 시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